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 김우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자, 포스코 DX는 1년 새 주가가 10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올해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1위 종목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아주 뜨거운 질주를 보여줬던 포스코 DX가 이제 내년이면 코스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네. 새 코스피 이전 상장의 첫 타자인 셈입니다. 지난 10월 주권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지난 12일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내년 1월 2일로 이제 코스피 매매 개시 예정일을 정했는데, 포스코는 코스닥에 상장된 지 23년 만에 이제 뭐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간 그런 뭐 개념이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새해 코스피 이전 상장 첫 타자 포스코 DX가 내년에도 빛나는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은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매도 기회일지 김우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바이 들어주셨는데 좀 너무 오르지 않았나요? 상당히 많이 오르는 상태이기도 네. 하죠. 저도 뭐 여기 필살기에서도 추천드렸을 때 가격이 3만 원대였는데 그보다도 이제 2배에 가까운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 1월 2일 상장을 하고 나면, 이제 이전 상장을 하고 나면 그 전에 진입해 있을 액티브 펀드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공격적으로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2일 이후에 이제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장한 이후에는 코스피 추종 패시브 펀드 자금의 유입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포스코 DX는 2차 전지 색채가 강해서 그동안 2차 전지주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포스코 DX는 2차 전지 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IT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그룹도 로봇 산업에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DX가 이 로봇 산업의 포스코 그룹의 로봇 산업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준다면 내년에도 주가는 좀 우상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스코 DX가 로봇 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는 하림입니다. 하림이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래를 삼킨 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사실 하림 하면 역시 닭고기 회사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고래를 삼킨 닭이 되게 인상적인데, 네. 대표적인 닭고기 기업이고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 것이 김홍국 하림 회장이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서 지금 재계 13위까지 네. HMM을 품으면서 하림을 키웠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자, 하림그룹이 페노션에 이어서 HMM까지 품에 안게 되면 국내 해운업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크지만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림,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까요? 매도 타이밍일까요? 김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셀을 들어주셨는데 좀 좋은 행보 아닌가요, 그래도? 좋은 행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상승도 또 많이 나왔고, 네. 사실 지금 현재 하림의 주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림은 지금 인슈 이슈 때문에 이 인슈 효과로 인한 뭐 어쨌든 뭐 이슈성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네. 사실 인수의 주체는 페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기는 다시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슈 이슈는 이제 끝났고 남은 것은 인수 이후의 행보입니다. 긍정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해도 최근에 상승했었던 주가 상승폭이 그만큼을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인수 자금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인수 자금 준비에서 삐걱거린다면 주가는 아마 크게 요동을 칠 겁니다. 인수 주체가 페노션인데요. 당연히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페노션의 기존 주주들의 가치도 좀 희석이 될 겁니다. 인수 이후의 후폭풍을 그래서 페노션이 지금 모두 감당을 하고 있는데,
하림의 주가 자체는 지금 급등을 보였지만 네. 이 비용보다는 인수에 따른 효과가 부각된 급등이고 평소에 거래가 활발한 종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단순 기대감에 투자하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최근 한화솔루션이 IRA의 수혜 기대감 속에서 반등세를 펼쳤습니다. 사실 한화솔루션 올해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대표 소외주 중 하나였는데요. 앞으로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반등이 다시 없을 탈출 기회일지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좀 바닥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간 상승하지 못했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좀 탈출하고 내년에는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미국 내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세액 공제액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내년 2분기 조지아 4공장 그리고 3분기에는 웨이퍼와 셀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인데요. 내년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수령 금액이 올해 대비해서 약 3배까지도 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솔루션의 신재생 에너지 부문,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네. 신재생 에너지 부문만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적적인 면에서도 내년이 본격적인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최근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 전반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으로 저가 매력을 뽐내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을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탑픽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하네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소외됐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많이 잊혀졌거든요. 네. 하지만 바닥권에서 대부분의 지금 풍력주들 그리고 태양광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여러 종목들 전부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CS 윈드를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풍력 타워 시장의 1위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기둥 부분인 타워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풍력타워의 설치 지역, 현지 기후 특성에 따른 고객 주문에 맞춰서 고객 특화 제품을 생산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아 등 전 세계 시장에 납품 중인 상황입니다.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 풍력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에도 진출했는데요. 풍력타워 전반적으로 전 섹터를 아우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이 바닥권에서 탈출할 때는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발견을 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짚기가 어려운데 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벌써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수급을 전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좋은 이슈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CS 윈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손오공입니다. 어린이 완구 전문 기업 손오공 주가가 이번 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키즈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같은 어린이들 기념일이면 네. 언제나 이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네. 매출이 그만큼 단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주들을 보면 특히 전일에 토박스 코리아 등 토박스 코리아, 오로라 등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좀 미묘하게 맞물리긴 했지만은 이러한 어린이들 키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글로벌 흥행 콘텐츠인 아기상어의 이제 제작사죠. 더 핑크퐁 컴퍼니가 지금 이제 IPO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크리스마스면 좀 아이들 선물이 저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조카 선물을 하나 샀는데 장난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대표님께서는 선물 구매하셨나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네.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면은 현금이라도 좀 용돈을 어. 두둑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용돈을 두둑하게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갑이 활짝 열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손오공 주가도 순항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이 매수 적기일지 매도 적기일지 손오공에 대한 김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후까지 저는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일정을 앞두고 급등하는 종목은 해당 이벤트가 마무리되면 다시 주가는 원위치로 내려오곤 합니다. 손오공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이 조정 구간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 손오공의 쿠키즈 메이커리 오븐이 미국 현지에서 완구 부분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일 품절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마존이나 타겟, 월마트 등 글로벌 빅마켓에서의 완판 행진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서 내년에도 또 볼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는 부분은 내년이 총선 시즌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항상 총선 시즌이라든지 대선 시즌이 되면은 단골 정책이 나오는데 이 단골 정책이 대표적인 게 바로 저출산 관련 정책입니다. 퀴즈 관련주들은 저출산 관련주들로 다 대부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선거 시즌이 오면 또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보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Ready or not, I'm on my way. You can't stop what I got. Ready or not, ready or not. Oh, here I come, so you better get ready, get ready. Something big is about to go down. Ready or not? Ready or not? Ready or not? Down zone, you best get moving. I'm about to change the game. Go ahead, try to outrun me. It's all the same. Ready or not?